되게 독특한 집인데요. 내부가 하나도 안 보이고 무슨 성같이 생겼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철벽을 친 집은 또 오랜만에 봅니다. 속을 안 보여주려고 작심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탐구해보고 싶은 거려. 자, 계실까? 계세요, 계세요. 부장님.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왜 거기서 나오세요? 여기가 통해져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네. 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사연이 이 주차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주차장에서. 근데 멀쩡해 보이는데요? 멀쩡해는 보이지만 네, 네. 우여곡절이 굉장히 아, 많았어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었던 시공업자한테 제대로 발등 찍힌 아내 김희선입니다. 아내만 믿었다가 제대로 발등 찍힌 남편 김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을 하면 10년을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1년 정도 늙은 것 같고 와이프는 한 10년 늙은 것 같아요. 처음 땅을 알아볼 때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이 바쁘니 너가 좀 알아서 해라. 근저당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제 물론 부동산에서는 저희한테 다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그때 근저당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다 사면은 무조건 해결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땅 매매까지는 속전속결이었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근저당을 안 풀어주는 바람에 첫 삽도 못 두고 끝날 판 1년 밤잠을 설쳤답니다. 저희 아빠가 여기 양평 쪽에 친구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친구분들이 이제 조금 부동산 쪽에 관련돼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내가 사실은 자식이 이런 일에 휘말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부모는 없잖아요. 저희 아빠가 이제 친구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분이 걔 너 초등학교 동창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 주인분이 또 저한테 바로 다시 전화 와서 너가 누구누구 딸이었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아버님 지인 통해서 잘 해결되셨으면은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아니라 훨씬 더 지인 찬스로 잘 되신 거 아닌가요? 땅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또 시작이 아, 되거든요. 진짜요? 네. 주차장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멀쩡하고 이쁜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거는 또 뭔 소리래요? 그럼 시공업자가 돈만 받고 도망이라도 간 거예요? 에이 설마. 이 주차장을 시공하시는 분이 이것만 딱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두절되셨어요. 아, 잠수를 타신 네.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땅을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짓기 전에 이제 주변 분들이 주차장을 먼저 지어놔야 그 위에 이제 흙이 올라가니까 흙이 단단해져서 빨리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도망만 갔으면 다행인데 지어놓은 주차장에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물이 줄줄 새는 하자. 이러니 집 지으면 10년 늙는단 말이 나오나 봐요. 와 보면 이제 바닥에 이제 물이 있어서 이제 그냥 콘크리트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먹었다가 이게 뱉어내듯이 이게 다 흔한 말로 날림이었던 거죠. 소송을 제기를 했고 소송한다고도 이제 그분한테 이제 통보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서 이기기도 했어요. 손해배상이 나왔는데 이제 그 돈은 아직도 안 주고 있죠. 그분은 계속 연락이 안 됐나요? 제 전화랑 제 이제 문자는 이제 받지 않고 제가 지인분 전화로 혹시나 해서 이분이 받으실까 해서 한번 했는데 한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는 있구나. 살아만 있으면 됐다. 언젠간 갚겠지. 저희는 이제 그거를 액땜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그 뒤에도 이제 순탄치 않게 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희. 네. 들어가서 보시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아, 너무 좋은데, 집은? 아니 소송에서 이겼는데 이게 시작이라니요? 무섭게 왜 이러세요? 깔끔하게 마감된 노출 콘크리트 계단을 올라가면은 반겨주는 중정 공간. 그러나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집안에 숨겨진 이 정원이랍니다. 와, 바라만 봐도 그냥 좋은 것이 매력 포인트죠. 물론 이 정원 하나 얻자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요. 저희가 이 마당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요? 이 마당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설계해 주셨던 분이랑 네네. 이제 이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못 하셨길래? 선생님 혹시 깡통 설계라고 아시나요? 깡통 설계요? 네. 처음 들었는데. 네. 내가 깡통 전세는 들어봤어도 깡통 설계란 말은 처음 듣네요. 그건 또 뭐래요? 제가 이 땅을 정남향의 땅을 구한 이유는 저는 이제 식물 가꾸는 걸 좋아하고 이제 마당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마당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딱 이 한마디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돌아섰던 것 같아요. 나 이때까지 내 시간 동안 이 사람이랑 뭘 했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넓은 흙마당을 원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계도에는 12평 중정분. 아니, 건축가랑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저희 동네에 깔끔하게 좀 잘 지어진 집이 있어가지고 저 정도면 괜찮다 했는데 이제 설계를 한다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서 그냥 정말 고민 없이 그냥 거기 가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설계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네. 인허가나 감리가 다 포함된. 저희는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렇게 딱 그냥 도면만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깡통 설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모르셨고. 전혀 몰랐어요. 세상에 태어나 집을 두세 번 짓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번 생에 처음인 집 짓기. 어찌하면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나요? 어디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너무 싼 건축 사무실을 고르는 거는 망하는 것 같아요.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인허가, 감리, 그 다음에 설계까지 이제 적절하게 잘 해주시는 곳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절충을 해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 몇 군데 정도는 이렇게 시공사든 건축사무소든 좀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다 다르신데요. 보통 3개 이상 하시죠. 감을 잡고 또 그분들이 해놓은 집을 보시거나 혹은 그 건축주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거죠. 선생님 집 지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러한 건 괜찮았나요? 할 때 이 시공사는 정말 실력은 다 좋은데 약간 뒤에 좀 끝맺음이 안 좋다 뭐 이런 걸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하셔서 최종적으로 이 회사랑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저당의 주차장 시공업자 소송, 깡통 설계까지 짓기 전부터 파란만장했던 그 집 어디 구경 한번 해봅시다. 긴 복도를 지나는 순간은 좀 답답하다 싶었는데 거부를 도는 순간 정원 전망의 신세계가 펼쳐졌네요. 마음고생한 보람 있네. 바깥에서는 계속 감춰있는데 여긴 또 완전 파노라마 뷰로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내려오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한 2단 정도를 다운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딱 앉아서 우와 이런 게 있는 전망대 같이 보이니까 단차는 층고를 높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집 명당 자리 인증하는 전망대 역할까지 겸한답니다. 이 정도 전망이면 숲속집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근데 이렇게 멋진 공간을 설계해 주신 이제 2번째 건축가 선생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동네에 산책을 하다가 이제 집 짓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곳이어서 혹시 하고서는 한번 여쭤봤다가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저희가 또 알던 분이 이미 알던 분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몇 번 구경을 가니까 거기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명함을 이렇게 주셨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제 너를 봤다. 나는 너네 남편을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너 맞는데 남편이 너 맞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우리 남편은 막노동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설계를 한다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안면인식장애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죠? 안면인식장애가 있습니다.
안면 인식장애 희선 씨의 눈도 번쩍 뜨이게 할 3D 도면. 깡통 설계 때는 꿈도 못 꿀 일이 일어났대요. 역시 건축 설계는 최소 3군 이상 견적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네요.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아, 정말 신세계죠. 자랑 엄청 했죠. 그 카톡 전까지 푸사였어요. 카톡 푸사. 그 전에는 이제 정말 A3 정도 되는 종이에 정말 그냥 여기가 화장실, 여기는 주방, 여기는 거실이다. 뭐 이 정도만 봐서 그냥 저희가 상상을 하고 아, 여기 그거구나, 그거구나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이랑 거의 95% 정도가 거의 일치해요. 땅 근저당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럴 때마다 꼭 귀인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남한테 악하게 안 했으니까 이게 다 돌아오는구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초긍정의 아이콘인 종윤 씨 아내 희선 씨가 애정하는 공간은 거실보다 부엌입니다. 그런데 이 집 부엌 살림 안 하시나? 요리는 설거지는 어디서 하세요? 또 가만 보니까 또 근데 아일랜드 테이블만 있고 실제 있어야 될 지금 주방이 안 보여요. 아, 그 와이프가 이게 주방을 보이는 걸 싫어해서 이쪽에 보시면 다 네. 숨겨져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 아, 정말 문을 여니까 이제야 보이네요. 부엌을 아주 감쪽같이 숨기셨네. 설거지를 쌓아놓아도 부담 없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휴대용 번호 아닌가요? 특이한 거는 네. 인덕션이 여기 있는데 네. 휴대용 가스 버너가 또 있어요. 아, 저게 또 저희의 또 발등 치킨 사연이 아, 있는데요. 공장 끓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의 인덕션을 한 1년 정도 사용을 못했어요. 와, 잔금을 안 치러서 전기레인지 설치를 안 해줬다고요? 이 합판 디자인을 예쁘게 잘하시는 이제 시공 소장님을 찾았는데 보셨는데 이 배기구에 구멍을 안 뚫어주셔가지고 이거만 잘하시는 분이. 네, 이거만. 이제 골조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멈춰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왜 시작을 안 하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인테리어는 알아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해라 이러고서는 거의 한 달 정도를 이제 멈춰 있었어요. 멈췄다 다시 공사를 시작하길 여러 번. 결국 6개월이면 끝난다던 집 짓기는 1년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답니다. 결국 또 멈췄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잔금을 좀 먼저 주시면 마무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돈을 주고 나면은 이제 다시 현장에 돌아갔으니까 바로 오실 줄 알고 이제 잔금을 다 드렸죠. 마지막 잔금. 네, 마지막 잔금을. 그런데 안 오셨죠. 마지막 잔금을 분명히 치렀는데 2층 데크는 틀만 있고 아예 난간은 없었대요. 뿐인가요? 정원옆 담장도 미완성. 옥상은 1차 방수만 해놓고 가서 언제 비가 새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아우. 이 소장님이 막판에는 차라리 나를 좀 제발 좀 고소를 해달라, 소송을 걸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락은 받는다. 연락은 받고 있다. 받는다. 도망갈 여지는 없다. 네. 나중에 돈을 주시겠지 생각하고서는 저희 돈으로 먼저 이제 시공을 했죠. 공사비 대느라 살던 집 팔고 전세살이 하던 부부는 전세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추가로 돈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해야만 했답니다. 준공하고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입주를 할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였죠.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이보다 상황이 나았으려나요? 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님?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공사일수록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뭐 정말 100에 하나 정도지만 잠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시공하는 분들에게 특히나 발등을 안 찍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치사하지만 돈을 다
봐주면 안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는 이제 마지막 잔금을 절대로 치르지 말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배우셨네요. 그거. 네,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업자에게 발등 찍혀 휴대용 가스버너 솥밥을 1년을 먹었답니다. 새 집에서 옹기종기 둘러앉아 밥 한 끼 편히 먹는 날이 올까 싶었던 시절. 그리 생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웃을 일만 남은 거 맞죠? 자비까지 들으셔가지고 4가지나 되는 걸 다 마무리하셨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사하신다면 특별히 뭐가 발견되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뭐 또 있어요? 아니죠. 일단 한번 보시겠어요? 저쪽이요? 네. 아유 궁금한데요. 잔금 치르고도 내 돈 또 얻으려 공사까지 했는데 아직 뭐가 또 남았다고요? 그랬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하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막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좀 뭐 멀쩡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안방? 여기 어딘가에 네.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구멍이요? 한번 맞춰보세요. 대체 어디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구만은.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아 예. 되게 매일매일 심란했었어요. 왜요? 바로 이 위쪽에서 예. 이제 사부작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서 누워서 보이는 구멍이면은 혹시 에이 설마 아니죠? 증거 화면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시죠. 이 집 안방에 끝까지 뚫려 있었다는 구멍의 정체 찾으셨나요? 에어컨 자리가 맞네, 맞아. 위에서 계속 삭삭삭삭 소리가 나니까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와이프한테 야 쥐가 나타났어 쥐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쥐가 있어. 그래서 이거 봐봐 이거 공사 잘못됐다고. 쥐를 무서워하세요? 아니요 쥐를 무서워한다기보다 이전 살았던 집들에 항상 들쥐가 있었어요. 에어컨 기사님께서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를 이제 폼이나 이런 거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배관이 요만큼 있고 공간이 조금 있는데 그 사이로 이제 쥐가 들락날락 했던 거죠. 끈끈이에 약에 별별 거를 막 다 준비해서 설치를 했었죠. 결국은 그 구멍난 데서 난 소리가 쥐였나요? 저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쥐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거북이 소리였어요. 거북이가 이제 돌 위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소리가 사크락 사크락 이렇게 소리가 정말 나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쥐소리 내던 거북이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 지소리에는 우와 거북이네요. 현관 밖으로 쫓겨난 거북 선생은 억울할 수도 있는 사연이네요. 안 그래요? 제가 여기 거실도 좋아하고 부엌도 공간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제 공간들 중에서도 제일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이 옆에 있어요. 네. 옆에요? 부엌 다음으로 희선 씨 취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는 공간, 욕실입니다. 와, 근데 이 욕실은 호텔 저리가란데요. 와, 정말 근사하다. 파우더 테이블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세면대도 있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조정 욕조 겸 또 다운 욕조도 네. 있고 엄청 큰 창문이 저쪽에 지금 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숨겨진 공간이 뭐가 하나 있나요? 있습니다. 창문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 창 아까 우리 현관 마당에서 봤을 때 있던 네. 창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집 정말 풍경도 맛집인데요. 호텔 화장실 저리가라인데 풍경까지 볼 수 있으니. 근데 어째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맞네. 다 있는데 그게 없네요. 딱 처음 들어와서 네. 호텔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계속 변기가 안 보이네. 그래서 당연히 이 안에 있거니 했어요. 근데 대체 변기는 어디다 숨기셨나요? 이 집 변기는 짜자잔 여기 이렇게 숨겨놨답니다. 근데 변기를 왜 이렇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일단 변기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을 네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많이 네.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감춰달라고. 변기가 실종되나 싶을 만큼 잘 감춰놓은 덕에 아빠가 변기 쓰는 일을 손 씻는 아들은 절대 모른답니다. 그래서 부자의 숨바꼭질 명소가 바로 이 욕실. 단점이라면은 손님들이 욕실로 들어갔다가 변기를 못 찾는 일이 다반사라는 점 정도죠. 그러나 다운 욕조에 몸을 담글 때면은 역시 이렇게 만들길 참 잘했다 싶답니다. 노출 콘크리트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초록의 향연. 여기가 호텔인지 집인지 헷갈리거든요. 아,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뭐 공사장에 특별히 뭐 발등 찍히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여기도 없었으면 너무 섭섭해요. 아, 있어요? 또 네. 뭐가 있나요? 방에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정말 와장창창창창 소리가 나서 새벽 2시에 일어난 일이래요. 낮에 거기다 사람이 있었을 때면 어쩔 뻔했어요. 욕실 거울이 깨지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집 한 번 짓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이쯤 되면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꼭 집을 지어야 했나요? 일단 흙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흙 만지고 이제 새싹들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여기 마당 공사 끝나고 딱 식물을 심는데 아, 그래. 저도 모르게 아, 그래. 내가 좋아하던 게 이거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세 한 번에 매매 한 번. 부부는 결혼하고 쭉 집은 작아도 흙마당은 넓은 전원주택에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자연을 꼭 닮은 아이를 얻었고 이 집 짓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하던 시절에도 정원에만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래요. 집 짓느라 10년 늙은 그녀의 기운 북돋아준 것도 행복을 알게 해준 것도 이 흙마당이었고 정원이었어요. 이 밀도며 이 식물의 종류며 어디 호텔 정원 같은데요? 여기도 발등을 아, 안 뭐가 있어요? 찍히면 아니, 또 도대체 심심한 뭘?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제 배수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마당에 또 배수로를 안 해주고 가셔가지고 저런 꽃에 물을 주려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진흙탕이 되기 일쑤였대요. 결국 또 자비로 재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여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골조가 다 올라가기 전에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파주시면 될 일을 골조가 올라가니까 이제 포크레인도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날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2배의 돈을 쓰게 하셨죠. 지금 되게 차분하게 얘기하시네요. 달관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그 정도는 이제 지났으니까 그냥 추억이죠. 콩닥콩닥 가슴 뛰게 만들었던 꿈이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달관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지을 수 있는 것이 집이라니. 하기는 어디 한 곳 피땀 눈물 추억이 없는 것이 없기에 진짜 내 집인 거죠. 발등 찍힌 사연 들으러 왔다가 집 한 채 짓는 일의 어려움을 새삼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다 지어진 아파트에 몸만 들어와 살았던들 절대 알 수 없었던 전원주택의 매콤한 추억. 이제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실 거죠? 또 지을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시댁 식구들이나 저희 가족들이 와도 저희 눈치 보지 않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남편이랑 같이 해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또 짓고 싶다. 뭐 짓는다니까 뭐 짓겠죠. 만약에 또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제는 이제 잘 만나야겠죠. 시공사랑 이제 잘 만나서 잘 알아보고 이제는 좀 단단해졌으니까 두 번은 안 당하고 잘 하겠죠. 아니 그럼 그 고생을 하고도 또 짓겠다고요? 웬만하면 이 집에서 오래 사시다가 두 번째 집 지으실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어요. 발등에 상처 아물고 나서요.